근데 왜 일제역사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일제시대라는 말이죠. 왜 강제동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하시마섬에 사람들이 왔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왔다.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안 좋다. 그렇지. 근데 알고 보면 때리 잡아가지고 데려간 거야. 위안부의, 일본군 위안부에는요,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매춘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배에다 집어넣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제동원된 역사지, 절대로 자발적인 역사가 아니다 해서 강제동원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관이 건립된 게 2005년이에요. 광복으로부터 몇 년? 광복이 언제 됐지? 45년부터 2015년. 15년. 15년은 70년. 그래서 이 70년 만에 이게 처음 세워졌고, 이 대한민국에 여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딴 데는 일본은 왜냐면 우리나라로 침투했어. 부산으로 부산으로 그것도 맞는 말이겠네. 부산에 약탈을 삼기 위해서 여기를 본거지로 삼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시작을 했고, 약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잡혀갔던 사람이 주로 어디를 통해서 잡혀가요? 부산으로. 부산항에 끌려와가지고 다 잡혀가요. 소들도 우암동이라고 있죠. 부산 우암동. 소방이 있는 데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본에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항구에 그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공출을 해가요. 공출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고 물건도 가져가듯이 다 이렇게 뽑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공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또 46년에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됐을 때, 광복이 됐을 때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으로 돌아와.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부산이 가장 중요하다. 그 아픔이 있었고 또 그것을 회복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70년 만에 짓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땅에 서 있는 거죠. 가볼게요. 짜잔, 짜잔. 예, 잠시 서보시고. 자, 여기 사진 한 장을 찰칵 찍었습니다. 그죠? 자, 무슨 사진일까? 어디서 본 것 같아? 교과서에 본 것 같아. 자, 여기 보면 1944년도에 진문규라는 청년이 어디로 가는 사진일까요? 일본에. 끌려가는 근데 옷 색깔이 어떤 신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 사진을 찍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천황폐하를 위해서 이 대동아 전쟁, 유럽과 러시아로부터 아시아를 지키는 전쟁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이러지만 사실은 강제로 징용돼서 잡아서 끌고 가는데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갔다, 뭐 이렇게 좀 선전하기 위해서. 이 표정을 보세요. 표정이 좋나요? 아니요. 지금 끌려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돌아올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못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진 숫자만큼 그 이상으로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돌아와서 가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가게 된 이제 홋카이도, 여기 이제 25m의 길이 있는데, 홋카이도 탄광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탄광에 이제 갱도에 들어가가지고 석탄 캐는 거야. 국제시장 영화 보면 막 캐는 나오지. 그런 모습처럼. 나오는데, 군함도에도 나오고. 일본 땅 좋다고 누가 말했나. 배고팠으면 못 살겠네. 배고프다고 말하니까 몽둥이 맞았네. 숯을 파다가, 숯을 파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요. 내 고향을 전망했던데 누가 나를 여기 잡아. 이게 이제 노동요예요. 그분들이. 단지 태어났는데 일제강점기였고 식민지였던 조선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25m 역사의 터널, 기억의 터널을 한번 조용히, 아마 그 시간, 노래가 나올 거예요. 노래가 침묵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이상하지 경상북도 나는 야구에서 수파로 왔느냐 일본 땅 좋다고 누가 말했냐
저기 한번 써보십시오. 짜잔. 자, 여러분, 이 기억의 터널 25m를 걸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자, 굉장히 높고, 그죠? 끔끔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자, 여기에 보면, 혹시 한자를 읽어볼 수 있겠나요? 사진도 있고, 여기 수첩도 있는데, 한자 읽을 수 있겠나요? 국민, 어쩌고 저쩌고. 노무 수첩. 자, 이게 국민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한테 쓰였어요. 근데 예전에 초등학교라 부르지 않았어요. 국민학교. 국민학교. 어떻게 알았지? 엄마 아빠가 얘기해. 그렇지. 영어에도 그렇죠. 많이 광안 국민학교, 남천 국민학교, 대연 국민학교. 이렇게 예전적으로 다 근데 안 써요. 왜 안 쓰게 된지 압니까? 국민은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우리 친구가 나라 사람이라는 이야기 잘했는데요. 이 국민이라는 단어가 일본 사람이 붙여놓은 거예요. 황국신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황국이라는 게 태양의 나라. 일본의 국기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죠. 그래서 태양의 제국, 그 나라의 신민이다. 이 나라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만들었다는 이름 자체가 일본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일제의 잔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없애야 된다. 중등학교, 고등학교 있으면 초등학교가 맞다. 황국신민의 그 국민노무수첩. 그 조선인들을 모두 다 일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걸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이제 부정해, 일본 사람들은. 하지만 이 사진들이, 이 수첩들이 그 당시에 강제동원되어 갔던 사람들의 분명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은 뭐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한번 쭉 서보세요. 네, 이쪽 있으시고. 자, 우리 친구 한 명. 네, 앞으로 잠시 나오겠습니다. 자, 네, 진재. 네, 진재. 자, 이렇게 지금 끌려갔던 나이가 몇 살? 지금 몇 살이에요? 13살이요. 이때 끌려가, 이때. 20살 이런 상태를 한 게 아니고 아주 13살, 4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육군 특별병 이런 식으로 해가 쫙 이렇게 깃발을 붙이고 아까 사진처럼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장기를 옆에 뒤에 놓아요. 그리고 축, 이병. 자, 이게 뭡니까? 일본이 선전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가서 싸우게 되었다. 이러면서 선전을 합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일까요? 강제 때려하고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 깃발을 들고 이렇게 마을에서 행진을 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시골 마을에서 깃발을 2개를 큰 걸 들고 나아갈 때는 많았을 때. 그럴 때도 있고 환영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죽음과 애도를 상징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장례식 옛날 장례식 그랬어요. 깃발 들고 상여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병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청춘만장이라고 사람들 불렀어요. 일본 놈들 정말 이 애들 이런 애들 데려가지고 이제 총알 가지고 써먹겠구나. 자기들 총 안 받고 앞에 내세우고 네가 써서 총 들고 빨리 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알 가지고 청춘만장.
젊은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거죠. 슬퍼요. 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동원이 있는데 군인동원,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돼 있지요. 노동자로 이렇게 데려가고 여자들 중에는 성노예로 이렇게 데려가고 이렇게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지금 뒤로 돌아봐요. 아까 관동대지진 박열여사 누가 이야기했지? 관동대지진 누가 이야기했지? 그래.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1923년 9월 1일 일본 경북도 지방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대지진. 자, 발생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23년 간도에서 대지진이 맞.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부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됐습니까? 다 뒤집어졌죠. 열차도 정지되고, 건물들도 막, 엘리베이터 다 정지하고, 난리가 났지요. 예. 근데,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특별히, 일본 간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대지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 와서 시위를 냈겠죠. 아니, 이렇게 지금 국가 재난이 있는데, 뭐하냐, 이렇게 똑바로 지금 수습도 하고 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이요. 시선을 돌리고. 어떻게 돌립니까?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조선인데 위험을 내버려 탔다. 그렇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잡아다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국물에 독을 타가지고 먹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그럼 사람들이 분노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정부에 있다가 그 분노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 조선인들을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여 만에 근 6천여 명이 그냥 학살을 당해요. 그냥. 대학살 당해요. 축창 들고 와서 찔러도.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 이야기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작년에 이제 이야기 유족회 발족됐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바로 그 진상규명도 하고 보상도 하고 제대로 해라. 학살한 조선인의 시신을 보고 있는 자경단, 일본의 자경단이 한국 조선사람들이 이렇게 개주범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 중에 왕 중에 가장 포악했던 왕. 네로 왕제요. 네로 왕제가. 네로 왕제가 불을 확 질러서 로마 시를. 왜냐하면 좀 미쳤거든요. 노래를 부르면서 로마를 재건하겠대. 근데 사람들이 네로 죽여라 이러니까 네로가 라제버리를 딱 쓴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불로 시판한다는 얘기했다. 불로 시판한다고 불이 안 오니까 자기들이 불을 지르고 로마를 정복시켰다. 그럼 사람들이 분노가 매도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죽여라. 이런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죄 없는 양민들이 그냥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참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제강제동원기에 도대체 얼마의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었는가? 자, 이거 얼마예요? 700만이죠. 782만 7,355명. 이런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조선 총독부, 내무성, 이런 역사 기록이 보면 다 남아있어요. 700만 이상, 거의 800만 이상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인구 얼마? 1942년에? 2,600만. 지금 우리 한국 인구가 얼마예요? 5천만이죠. 그럼 그 절반 되는 2,600만 정이 있을 때 800만이 잡혀갔어. 그럼 우리 부산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360만 명이. 350만인지 그 2배 되는 사람이 다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족 중에 안 잡혀간 사람이 있는 집이 있을까? 없죠. 자기 아버지가 잡혀갔는지 아들이 잡혀갔는지 딸이 잡혀갔는지 고모, 이모 다 잡혀갔어요. 이렇게 많이 잡혀요. 그리고 여기에 좀 알아야 될 거는 일본군 위안부는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왜냐면 일본이 역사를 다 지웠어요. 없애버리고 불태웠어요. 외국. 역사 왜곡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 20만 명 이상이 추산이 되고 있어요. 추산이에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인당 중복이 포함됩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군대에 끌려갔어. 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 이제 제대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또 데려와요. 비행장에 가서 길 닦아라. 강제 노동. 2번 잡혀간 사람도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제시대 여자. 도망다니야 돼. 눈에 띄면 잡아가고, 눈에 띄면 계속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산에 숨어서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저항이에요. 일본 군대에 잡혀가면 그렇게 되니까 도망다니고, 잘 도망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저항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아까 말했듯이 여자들 또 이렇게 남자들 군인들 노무자들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자, 뒤로 돌아. 앞으로 짠짠짠. 다리가 아프거나 힘들면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앉아서 쉬는 영상 코너도 있고 하니까. 자, 여기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군 위안소, 하나는 일본 노무자, 그리고 하나는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 자, 위안부 아까 한번 잠시 한번 보시죠. 위안부. 자,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소리냐. 일본은 강제로 데려간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적어놓은 일기를 보고 일본 사람이 일기에서 봤어요. 오늘은 즐거운 외출날이다. 이시카와와 둘이서 먼저 조선 정벌을 나섰다. 내 순서는 네 번째였다. 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걸 읽고 아버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 일본 정벌, 또 뭐 중국 정벌, 이게 다 딴 게 아니고, 위안소에 일본 여자를 조선 여자를 만났고, 중국 여자 만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있었지. 근데 그 당시에도 일본은 계속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이야기했어. 아버지 이거 역사적 증거로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빠가 적었던 일기가 역사적 사실의 증언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일본군 위안제 역사적 진실을 밝혔어요. 이 일기를.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무토 아키야. 이름 있죠. 무토 아키이치가 중일 전쟁 당시에 쓴 일기인데 그때 위안소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갖고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들이 잘했지. 아빠 양심 있게 하세요. 그래갖고. 자,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입니다. 자, 가미가제 특공대가 뭘까요? 자살. 가미가제라는 말 자체가 뭘까요? 카미. 신이 일으키는 바람. 일본 말로 이 신을 나타내는 단어가 뭘까요? 가미사마예요. 가미사마. 그 카미라는 단어가 이렇게 왔고요. 가제는 바람이죠. 그래서 신풍. 그러니까 일본이 다른 나라부터 침략을 당할 일이 잘 없었잖아요. 근데 몽고 제국이 쫙 들어와서 고리시대 정벌하면서요,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했을 때 일본이 침략을 안 당했어요. 그때 이유가 뭔지 알아요?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갖고 이 그러니까 몽고와 조선, 그러니까 고려 연합군이 오려고 하면 태풍이 쳐서 못 오고, 태풍이 쳐서 못 오니까 자기들은 이 바람 때문에 몽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신풍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미가제를 이 특공대 이름에 붙인 거예요. 신의 가호가 함께해서 너희들이 성공할 것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비행기를 딱 태워가지고 가잖아요. 그 밑에 항공모함 있잖아.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냥 떨어져. 그렇지. 자기가 타고 죽는 거야. 자, 자살 특공대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해군도 있어요. 일본의 그 유명한 신사가 야스쿠니 진자라고 있어요. 알죠? 야스쿠니 진자. 한국사 한국에 쳐들어온. 그렇지. 그런 전몰자들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모셔놓는 위패도 하여튼 합세해 놓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내가 광복절에 대학생 때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시절을 너무 향수하는 거예요. 우리 대일본 제국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전투적으로 가서 자살 특공대까지 했다. 막 자랑도 하고. 해군에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1인 의뢰가 있어요. 딱 한 사람 앉을 수 있는 의뢰가 있어가지고 딱 타가지고 자기가 가서 배로 탁 침을 가서 펑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본이 했는데 자기들이 가면 되는데 누구를 보냈을까 여기에?
자기는 죽기 싫잖아. 누구를 훈련시켜? 선인이라고 너는 한국 시민이야. 너는 이 천황을 위해서 이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이 러시아와 이 미국과 맞서 싸우는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이야. 국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쿠라처럼 흩어졌다가 야스쿠니 진자에 모이자. 이러면서 이제 막 사쿠라, 벚꽃. 일본의 그 사실 곳이 이제 벚꽃이잖아요. 사람들하고 또 그걸 동원하기 위해서 이제 시인들한테 시를 적어라. 위안부를 동원시키고 가미가이 군대 동원시키고 해서 5,000명 시인들한테 그 당시에 보면 많은 시인들이 변절을 했어요. 일본이 영원히 오래 갈 것 같아서 너무 강력해. 러시아도 깨부셨어요. 발틱 함대를. 그리고 이제 막 청일전쟁, 중일전쟁 일어나면서 다 이기잖아요. 와, 우리가 여기에 조선인으로서의 있었어야 했는데 일본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변절한 사람이 되게 많았고, 변절하지 않은 사람 몇 사람 있었는데, 시인들 중에는 누가 있었을까? 윤동주, 맞아요. 윤동주는 자기 이름을 성시개명을 장시개명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끄럽게 얘기했고요. 또 어떻게 했어요? 윤동주가 한글로 시를 적었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글로 시를 적으면 그게 죄인 거야. 그게 한글을 적었다는 게 죄인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한글로 적었어요. 왜? 나는 이 조선의 양심을 일본 사람으로 그렇지. 일본 사람으로 사는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나아.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264 시인이라고 합니까? 264? 네. 264 시인도 저번에 저항 시인이에요. 매운 채찍에 갈겨, 바람에 갈겨. 안동 갔을 때 그 절정이라는 시를 보면, 안동에 있는 거 있었어요. 안동 가니까 264 기념관인데 그 사람이 그거 옛날에 그렇지. 264라는 게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이월로. 근데 왜 264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도 한글로 시적을 쓰니까 까먹겠잖아. 이 번호 264번이야. 그게 이름을 써. 264야. 죄수번호네, 죄수번호. 하지만 그는 저항시민도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려 마침내 광야에 서다 이러면서 막 그 시절에 그 매운 채찍이 막 강하게 오는 듯한 그 속에서 어디에 제껴 무릎 꿇을 때조차 없구나 이러면서 그래도 나는 저항하고 끝까지 살아남겠다. 조선인으로 살겠다. 그 두 사람 정도가 전부였다. 저항시인, 나머지는 거의 뭐 그냥 이광수 같은 무정적었던 대시인도요 일본에 합쳐서 우리 군인들이 함께 가서 일본을 위해 싸우자 이런 시를 적고 동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픈 시절을 보내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자살특공대 몇 명이나 갔는가? 육군 2만 1,000여 명, 육군 해군 3,000여 명. 이걸 보아가지고 이제 자살특공대 집어넣는 게 조선 사람들 집어넣고. 근데 딴 데로 피할 수 있죠. 딴 데로 튀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답을 할 것입니다.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나중에 가지고 있으세요. 가지고 있으세요. 자, 여기 제주도 진지동굴이 있는데, 부산에도 용호동에 가면 그 5,6도 알죠? 그 이기대 자연마당에 보면 일본군 진지동굴이 있어요. 왜 그게 있는지 알아요? 일본들이 거기 숨는다고. 일본 사람들이 미국이 이렇게 지금 메가드 장군이 섬을 하나씩 접수하면서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를 먼저 오겠죠. 그 다음 부산을 오겠죠. 그럼 제주도에 진시동굴을 쌓아놓고 저기다가 큰 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빵 쏠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 이 동굴을 파고 나서 어떻게 된 거 하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죽이는지 알아요? 진시황이, 여러분 진나라의 시황제 알죠? 병마도갱이라고 해서 막 만들어 놓고 공사한 인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는 발설하면 안 돼요. 군사 비밀이라는 거지. 다 죽여버립니다. 다 파먹고. 근데 이 용호동에도 거기 있어요. 일본군 진시동굴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포를 집어넣고요. 자기들이 이제 미군이 진주하면 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에 폭탄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쓰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선인들을 동원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여기 이 바다 위에 숨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 이건 뭘까요?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밑에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는 거지. 탄광 저 밑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누구를 데려갔다? 조선인. 이 하시마섬. 자, 하시마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시마섬. 그것도 문화유산 아닌가? 여러분, 나가사키 우동이라고 합니까? 네. 나카사키 우동. 들어봤는데. 해물우동 뭐, 이게 알죠? 그 나카사키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섬이거든요. 하시마라는 이 섬은요, 일본은 섬이라는 단어를 시마라고 써요. 대마도를 시마. 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써요. 하시마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각도를 보면 구남처럼 생겼어요. 구남도야. 근데 왜 여기를 일본 사람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어요? 지네들이 이반들이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한타 캐고. 여기서 자원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최고급 석탄, 1등급 석탄이 나왔는데, 그걸 이 시절에 이제 파내가지고 이 위에를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5,6층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이 섬 자체가. 그걸 이제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딱 만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문화유산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유산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죠. 뭐지? 여기서 조선인들이 일했다는. 그렇지. 그래서 그 구역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구역은 못 들어가게 하고, 지금 거기 아파트만 살면봐도 딱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여주는 때는 아파트와 그때 현대적 건축에만 보게 하고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중에 여기를 취재하러 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쫓겨나. 취재하러 이렇게 어떻게 갔는가 하면요. 낚시 어선을 타고 가가지고 이 하시마 섬을 쫙 취재하는 거예요. 조선인들의 숙소. 정말 지옥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할 정도로 이 분위기가 음산해요. 자, 이게 지하로 몇 메타까지 들어가는 갱도가 있을까요? 1000m예요. 경사각도가 얼마일까요? 60도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90도인데 여러분 60도를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이걸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끝에는 너무 굴이 좁아갖고 어린애들만. 그렇죠. 키가 작고 몸집이 작은 어린애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난안 들어. 그리고 지하 1000m 가면 가스가 막 새요. 가스 중독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하루 종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당연히 죽겠죠. 여기에 조선 사람, 일본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들 집어넣고 하루에 주는 음식이 몇 개? 콩깻물이 뭔가 하면 콩기름을 딱 짜면 음식 찌꺼기 있잖아. 버려야 되는 거. 그걸 이제 밥에 넣어가지고 딱 2개를 줘요. 이거 줍고 하루 종일 일을 시켜요. 그러다가 배고파 죽으면. 굶어 죽을 수. 죽으면 저 사람들은 장난 안 하겠네. 저 탄광원에서도 엄청 많이 죽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자발적으로 왔고 여기는 도망도 못 가요. 너무 깊어서. 혹시 도망을 가도 어디로 가야 돼요?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야 되고 일본 경찰이 지키고 있어. 니 도망왔는데 탈출했네. 또 경찰이 다시 집어넣고 탈출해도 죽고요. 여기서도 죽고. 그 영화 하시마 섬에 나오지요. 구남도에 나오죠. 여러분 이런 역사적 진실을 이 사람들은 감추고 싶어해요. 그리고 굉장히 교묘해. 일제강제 동원기 역사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걸 등재를 딱 시키는 거예요. 이 시기에 딱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역사적인 진실을 감추고 있는 좀 감시탑 최첨사. 그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지. 지금 이제 이걸 자꾸만 발굴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한 역사가 없다고 지금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가서 미국이 파헤쳐줘야 돼. 미쯔비시 광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미쯔비시. 미쯔비시?
하시마, 미쯔비시. 거기에 우리는 회사가 있다, 이제 회사. 일본 회사가 있지, 전부 안 했다. 그래서 미쯔비시라는 이름을 붙여요. 예. 그 사람들을 사실 그걸 누가 허용해 준 거예요, 그걸 하도록? 일본. 그렇지. 일본 사람들이 전부 허용해서 했는데도 정부는 발을 빼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한 거다. 아주 예. 지금도 거기에 괴롭습니다.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우리 학교 원어민 선생님이 어떤 사이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탑 10에서 5위가 하시마 아일랜드 인 저펜이라나. 그렇지. 하시마스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 지금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한국에 있던 거 곤지암. 네. 곤지암 병원도 이렇게 아주 쓸쓸한 곳으로 원래 본지암 아닌지. 그걸 촬영한 데가 어딘지 알아요? 그거 병원이. 부산에서 촬영해요. 부산 영도에 가면 그 해군 사관 예전에 해군 학교 하던 구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촬영 진짜 내가 가봤는데 유리병 다 깨지고 분위기 완전 살벌해요. 하여튼 있어요. 촬영은 부산 영도에서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항했느냐? 자, 징용 거부. 징용을 하면 도망다니는 거야. 나는 일본에 개가 되지 않겠다. 징용을 거부하고, 그럼 일본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탄압을 하죠. 또 탈출하는 거예요. 아까 탈출 누구 이야기죠? 탈출. 탈출. 탈출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하시마 섬처럼 탑을 세우고 도망가도 갈 데가 없게 자꾸 만들어. 여기 탈출해봐라 이거지. 근데 비행기 그거는 또다시 이야기할 거야. 그래갖고 이제 탈출해서 광복군에 있대요. 우리 그 영화 뭐가 있었죠? 광복군과 관련된 게. 그 덕형 나 덕현이 어떻게 움직여서 나오지?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광복의 날을 보면서 이제 그 상하이에 임시정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있습니까? 김구 선생이랑 또 누가 있어요? 안중 그 의사도 맞나? 안중근 의사가 거기 있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광복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광복군, 독립군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투하는 거 그게 조선인들의 이야기였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다리도 아프고 좀 힘들지요? 예, 5분 정도 앉아서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 탄광에 잡혀갔던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의 젊은 시절에 탄광의 그 힘든 것들을 적어놓은 수첩이 있어요. 그걸 시로 적었어. 사은절구시로. 그래가지고 보이나니 다친 사람, 들리나니 죽었단 말. 이렇게 내 자식으로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 우리 국회도 불악가 강삼순 할아버지의 그 강제동원 역사 이야기를 여기 들어가서 앉으세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안으로 앉으세요. 앉으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나와요. 새벽닭이 울었는가 시계종이 석전 춘다. 네, 5시 30분에 깨우죠. 연초가 뭘까요? 담배. 무겁기도 하고 엎드지기 감회같이 둥근 정차 시인이 한 차가를 되어 눈물을 넣은 생각도 캄캄지야 오물 속에 무엇하러 들어가노 행복으로 가는 길 칸칸이도 사달라 두 다리는 어이끄니 아프기도 짝이 없고
가까이는 얼굴이 무겁기도 그리웠고 모자하고 전등불은 수없이도 벗겨진다. 내려가서 바닥으로 왼쪽 머리를 떼는 것 같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해 엎드려서 들어갈 때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수수하기 시키었다. 많이 오른 이에 붙이는 덩어리나 하는데 돌아보니 조선 사람 10여인이 있었으나 내 지인이 주장이니 일어삼통 웃는노라. 삿가래로 떠서 놓고 얼리라 재촉하니 1분도 쉬지 않고 1분도 쉬지 않고 총총이 세운 눈발 무너지는 소리보소. 가능하다 이내 생명 어리하여 우주하고 별을 보고 나간 것이 별을 보고 돌아갔대. 10시간을 일을 하나 14시간 걸리더라. 일을 하고 집에 온들 은가 한편이요. 못 갈거라 못 갈거라 다리 아파 못 갈거라. 여자에게 말을 하니 성을 내어 하는 말. 일 못하면 이곳에를 무엇하러 왔으며 죽을 줄을 짓무니까 형무소에 거룩하네. 보이나니 다친 사람 듣기나니 죽었다는 말.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눈이 눈이고 두 때는 밥을 주고 조선 땅의 우리 집은 저녁밥을 먹었다. 난 어찌 일을 손을 잡고 생각한다. 이때쯤에 우리 집은 자물집이 작은 날. 여기 나의 이름은 수만 길 땅속에서 주야가를 모르고서 이와 같이 고생했고 남목에 나는 눈물 없수만 왕라. 남모르게 나는 술반. 저라고 와보세요. 자, 이게 그 강삼술 할아버지가 푸켓도 보라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힘든 노동 중에 이렇게 글을 적은 이게 남아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그죠? 참 힘든 시간인데, 노동하고 지쳐서 쓰러지기도 힘든 시간인데, 그 아픔을 고스란히 적었던 이걸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글입니다. 이 뒤로 돌아서, 지금 시간이 몇 분 정도 됐나요? 30분 지났네. 한 30분 정도 돼야 되는데. 해방과 귀하쭉 가면 그 이야기가 참 길어지는데요. 코스를, 혹시 이런 다음 되면 이 코스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제가 올라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한번 와.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이게 4층, 여기 4층, 이게 5층. 6층까지 있어. 지내면 오라라는 거지. 지내면 오라. 자, 이쪽에 한번 기대해서 보세요. 자, 저기 보니까 일본 양심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저기에 보면 오타 마쿠아군가 하여튼 저분이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인가 하면 괜찮아? 많은 사람인가 하면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피해자들이 생겼어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하고
제대로 이제 해달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조선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지. 아까 나가사키 하시마하고 또 가깝잖아. 그러면 일본 사람만 폭격을 맞았을까요? 조선 사람도 맞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쳐가지고 사람들을 날르러 가고 있어. 근데 사람이 아야 아파 이렇게 조선말을 하면 어떻게 해버려 이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나는 가버려.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이 다친 사람 구하러 가자 이랬다가 조선말 하려 나는 가버려. 그래서 일본 사람은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죽었는데 조선 사람은 10명 중에 5명이 죽었어요.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조선이 광복을 찾는 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도요. 조선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합천에 있어요. 합천에 가면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있었다는 걸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못해요? 자, 왜 그럴까? 그것도 있고 우리 몸에 방사능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네, 말하면 다 나가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 몸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하면 유전이 돼가지고 그렇죠. 2세대 3세대 계속 넘어가는. 그러면 내가 피해자 가족인데 이러면 결혼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 애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어떡해. 결혼을 못해. 지금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로요. 거기 있는 사람은 결혼을 못해요. 죽어라 이거지. 더 이상 그 자녀가 태어나면 국가적 부담도 크고 장애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또 두 번째, 내가 어디 직장에 취직했는데 내가 피해자 가족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취직을 시켜줄까요? 이 사람 이래 있다가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뭐 다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고 취직도 못해 결혼도 못해 말도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그 마음. 네. 그 마음. 그걸 꽁꽁 숨겨놓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네. 자, 여기에 보면 저기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는, 한 6학년쯤 되는 여학생 있죠? 일장기를 두르고 있는데 왜 저렇게 두르고 있을까요? 안 누르면. 자, 이 여학생을 딱 때려도 우리 친구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딱 때려다 놔요. 감옥에 갖다 놔요. 아버지가 막 고문을 당하고 있어. 그럼 딸이 막 아빠 살려줘 아빠를 이렇게. 네가 이 아빠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가 위안부를 갔다 오면 된다. 그렇게 강제로 보면. 그러면 애들 마음이 어때요? 내가 위안부 잠시만 갔다 오면 아빠 살릴 수 있겠네? 근데 자기는 이상하네. 근데 위안부라는 단어는 컴포트라는 거죠. 위안을 주는 사람의 뜻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신대라고 했어요. 정신대. 정신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서 자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종군 위안부. 종군이라는 단어도 스스로 따라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일본을 위해서 스스로 나왔다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고문시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딸내미가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애들을 강제동을 하기도 했고 이 중학교 가고 싶지 물어봐요. 중학교 가고 싶어요. 가면 갔다 와. 어쨌든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돈 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너가 관 갔을 때, 저 친구랑 갔을 때 한번 봤었어. 봤었구나. 아이고. 지금 할머니들이 몇 분 남아 계세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 분 남아 계세요? 지금 다 돌아가시고 몇 분. 혹시 그 귀향이라는 영화를 봤나요? 네, 저 봤어요. 거기에 보면 할머니가 이제 국가에서 위안부 할머니 했던 사람들 하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머뭇거리죠. 왜냐하면 동사무소 가는데 아저씨가 이야기해요. 아니, 위안부 끌려갔다 온 사람이 너 얼굴 팔려가지고 어디 와서 하겠나? 자기가 가서 그렇게 모진 수모를 겪었는데 뭐 그런 걸 알릴 사람이 어딨냐? 미친년이 이라니까 이 할머니가 그거 듣고 열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갔다 왔다. 내가 갔다 왔다. 역사는 진실을 밝혀. 그냥 숨어 사는 사람이 많다 적다? 거의 대부분. 지금도 수업 사는
엄청 많고 그 가족도 많지만 말 안 해요. 아까 그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서 핵폭탄 맞았던 한국 조선 사람들처럼 말을 못해. 그게 더 안타까운 거야. 저번에 유엔에서 말한 할머니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걸 발언했던 할머니들이 한 분씩 돌아가고 지금 최종 남아있는 사람이 일본은 거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 다 죽으면 이제 망할 사람들 다 빨리 죽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유엔의 영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계속 발굴을 되는데도 계속 부정하고 있죠. 예. 북해도, 아까 북해도 고락과 강삼순 할아버지. 저 어린 나이에, 여러분 얼굴이 뭐 20살, 30살 때 보입니까?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에요. 이때 걸려간 거예요, 북해도에, 강경도. I can speak에. 그 나오지, 할머니도. 근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죠. 할머니가 하도 숨기고 있으니까 그 옆에 이웃 사람이 이야기하죠. 할머니, 그런 거 우리한테 이야기해야지. 왜 혼자 갖고 사냐고.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 이거 말하면 자기가 이 사회에서 생매장 될 것 같아. 말을 못 꺼내. 꽁꽁 앓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을 만들어서 그 역사의 진실을 밝히자. 여기 보면 이름을 쳐보면요. 피해자 이름 중에 자기 가족 이름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나의 피해자였다고 이제 신청한 가족들 이야기가 이름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자가 또 나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한자 뭘까요? 네, 안내자지. 선은? 맞았어. 내라는 것은 내지인이 주장인이 아까 나왔잖아. 내지인이 뭘까요? 바깥 나왔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을 내지인이라고 해요. 일본 본토 안의 사람, 내지인. 그럼 선자는? 저기 앉아도 돼. 좀 기대. 다리 아프다. 선자는 무슨 선자? 조? 그러면 일본인과 조선인이 뭐다? 하나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일본 사람이 했을까? 우리 아까 친구 질문이 나왔어요. 자, 일본이 이제 전쟁이 자꾸 커지잖아. 미국까지 진주만 습격 이후에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잖아요. 미국이 이 자세히 차지를 안 했거든. 일본 때문에 머리가 빡친 거예요. 안 되겠다. 일본 저것들 우리가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다 안 하다? 많이 필요하다. 그럼 어디서 이 총알바지를 끌고 와야 돼? 근데 조선 사람한테 내가 총을 주면 내가 막 때리고 괴롭히고 욕을 하고 하는데 얘한테 총을 주면 얘가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러면 야, 이 친구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친구 아니가. 막 괴롭히면서도 친구 아니가 이래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다. 내 선일체인 거야. 우리 알고 보니까 역사가 같은 나라였다. 임나, 일본 부설 이런 걸 이야기해요. 예전에 그 가야 제국에 이게 우리가 통치하던 나라였다는 구라를 치죠. 역사를 살펴보니까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임나, 일본 부설, 임나에 일본부가 설치가 돼 있었다. 자기들이 지배를 했었다. 역사 조작까지 했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어요. 하만에 가면 알아가야 그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1938년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1939년 정도 40년 이때 되면서 국민총도 운영이 내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데려와서 총을 쥐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1905년에 뭐가 있었어요? 을사조약. 예. 그죠? 1905년에 운요 사건이 있죠. 그죠? 그리고 10년에 이제 을사조약이 맺어지면서 고종 황제가 안 하니까 이완용이 가서 도장을 찍잖아요. 누구하고? 일본에 또 이름이다. 이완용 이름도 있어요. 부산박물관에 예전에 있었을까? 뭐 이름 꽉 찍어갖고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3.1운동이 몇 년도? 1919년이요. 19년 3월 1일. 이렇게 하는데 1940년이 거의 다 됐어. 이렇게 총을 조선인한테 쥐어줍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빨리 총을 쥐어줘갖고 빨리 싸우게 하면 되는데 왜 못했을까? 자기들이 친분이 싸울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한글을 해 계속. 3.1절 되면 전 국민이 들꽃처럼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만세야.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아, 조선인들이 일본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일본에 자기들이 스스로 병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언론을 다 통제해버리 해이금 일사 고종한테 특명을 받고 일을 갈라니까 저지를 시켜버리죠. 외교권을 박탈해버렸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일본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게 되죠. 스스로 못하게 되죠. 자, 그렇게 모든 걸 언론을 다 막아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3.1 운동하면서 대한독립 만세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 여기 조선 사람들은 억지로 지금 된 거구나. 이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스코필드라는 유명한 그 선교사가 있어요. 들어봤나요? 제암리라는 곳에 경기도 화성에 가면 제암리라는 교회에다가 동네 사람들이랑 교회 사람들 다 모아놓고 구두지르고 죽을 다음에 난세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걸 세계인들이 안다 모른다? 스코필드 선교사가요, 이 이야기를 자기 나라 건너가가지고 신문에 내고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고 자기들의 주권을 박탈당하고 있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다는 걸 스코필드 박사가 그 외국인 선교사였지만 그걸 널리 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본은 무력과 여러 가지 회유 정책으로 조선 사람들을 계속 이제 내선 정책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종교 중에서 가장 빨리 일본과 타협한 종교가 어디였을까요? 불교예요. 왜 그럴까? 일본 신을 믿으죠. 이 불교가 이 조선시대 원효 대사에서 정토종이 딱 이렇게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에 산사가 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단 종교가 빨리 통해. 그죠? 그래서 불교가 우리는 이 일본의 통치를 찬성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불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났던 종교가 하나 있어요. 또 불교 속에서도 불교 속에서 일본의 타협한 종교는 이 불교는 진짜 불교가 아니다. 원불교라는 게 그때 만들어졌어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항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감리교. 예. 또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자, 천주교. 천주교가 처음에는 일본에 거기에 대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탈리아, 독일, 그죠? 일본이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2차 대전은. 이탈리아는 로마, 바티칸, 연관이 많죠. 그죠? 그리고, 교황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 하고 타나리 말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장로교예요, 장로교.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님. 들어봤는지 혹시 손양은 목사님 네. 다 장로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 바퀴를 걸어도 버티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왜 우리 천황을 숭배하라는 곳곳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하라 하지 천황 요배하라고 하니 좀 뺑치면 천황을 절하게 하고 계속 내세제 강조하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이 기독교인들인 거야.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 사람들이 악질인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들이요 이 장로교 총회에 딱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총을 들고 칼을 들고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다 찬성해라. 많이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지도서로 주고. 그때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 1차 가국 연가에 보면 그게 나와요. 끝까지 반대하는 계속 옥구를 치러요. 이런 저항들이 계속 있으니까 일본 사람이 총을 줄 수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1939년 40년 총독민령이 엄청 늦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 안 했으면 이미 일본이 조선 사람들 총각을 데려갔겠지. 총을 주면서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내 뒤에서 총을 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검증하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거예요.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이 많다. 윤동주도 그 감옥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바닷물을 딱 해가지고 주입을 시켜요. 이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마루타예요. 마루타가 뭔지 알아요? 생체 실험 대상. 우리 같으면 이 실험용 생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본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의학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때 다 마루타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다 실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윤동주 이 천재시인 이런 사람은 독립운동 시작을 다 이래갖고
바닷물을 몇 번 주사하면 이 사람 죽나? 어떻게 죽어가나? 이런 걸 조사하고 있는 거라. 근데 어디에는 어디 그 윤동주가 시를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윤동주가 죽고 나서 45년도 8월에 됐고 4월인가 죽었거든요, 윤동주가. 그 친구들이, 가족들이 유고 시집을 내줬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하늘 우려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ip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시를 적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가볼게요. 여기가 처음이니까. 내선일체, 사상구국. 자, 이거 교육시켜야 할 사람들 직무시킬 거잖아. 총도 설계하고. 근데 여기에 그림에 좀 틀린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람들 얼굴이 너무 노땅이야. 여러분 얼굴이 딱 들어갈 이 정도 나이에 애들이 적었는데 할아버지들 데려가고 여기 사진이 그렇게 잘못됐어요. 자, 여기 보시오. 예. 아까 이제 내선일체, 그지? 그래. 늘 그렇게 안 그러니까. 이 계속 사상 교육시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지. 국민총동원 총궐기. 자, 이래갖고 이 소년들을 잡아가고요. 교육을 시키고, 전차를 타고, 배를 타고, 자, 이렇게 데려가요. 자, 이 부산에 철도가 만들어지고, 자, 뒤로 들어. 자, 이 글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런 마음으로 잡혀온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코너는 우리 역사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기도 하고, 좀 가슴 아픈 코너기도 한데, 잠시만 설명을 듣고, 그리고 타코베아라는, 원래 죄인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였는데, 조선 징용자들을 가두는, 이름은 숙소인데 감옥 같은 그런 숙소예요. 타코가 뭐냐? 타코. 약. 타코가 뭐예요? 문어지, 문어. 타코베아는 문어밥을 이야기해요. 자, 문어가요, 항아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올 때까지. 항아리에 집어넣으면 항아리에서 안 빠져나와. 왜요? 못 들어가게 이제 만드는 거야. 이 타코베아가 그런 점이에요. 한 번 잡혀간 사람은 절대 못 빠져나온다. 또 하나가 있어요. 문어는 어때? 몸을 허물으니까 막 때리고 괴롭혀. 그래서 악명 높은 타코베아. 안면 높은 문어방. 문어방이야. 자, 저기로 여러분이 조수님 노무자 숙소로 타코베아가 저기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세요. 영상을 보셔야 돼요.
이 청년은 자기 엄마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꿈속에 만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여기에 이 진원의 다리라고 다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왜 만드는지 알겠어요? 다리는 무엇과 무엇을 연합니까? 그렇죠. 근데 탁구배에 갇혔던 사람은 돌아올 수 있었다, 없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걸 멀리 바라보면서 저 다리를 건너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박아놨어요. 진원의 다리. 예. 원래 이게 건물이 만들 때 이거 안 만들었는데 작가가 와서 진혼, 더 스피릿, 영혼을 말하는 거지. 마음이라도 영혼이라도 달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고향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 자, 여러분, 이 타코베아를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이 만들었지. 일본 사람이 만들었지. 여러분, 이런 잔인한 숙소와 또 여러 가지 이 고문의 현장, 이걸 만든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사람이 악마가 될 수 있는 악마가. 근데도 아까 저기 보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이 붕어밥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일하러 못 간 친구가 있어. 이 친구 아파가지고 못 갔어. 키친 콜록콜록하고. 일을 안 하니까 밥을 줘, 안 줘? 밥도 안 줘. 더 아프지? 근데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밥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어야 될 밥을 주는 것도 누구야? 그것도 사람이야. 인간 속에는 이런 악마 같은 모습도 있고 정말 천사 같은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사람도 사람 같아요. 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건너가 보세요. 너무 한꺼번에 건너가지만 천천히 한 번씩 들어가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숙소에 갇혀 있다가 아침이 되면 이렇게 탄광에 들어갑니다. 탄광. 자, 여기 탄광이에요, 이게. 이쪽 시간 12시간씩 막 노동을 하네요. 자,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도 돼, 앉아도 돼. 잠시 앉아. 다리 아프니까 잠시 앉아. 자, 뒤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하시마에 갇혔던 그 탄광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옷을 벗고 있어요, 그죠? 왜 벗고 있을까? 여기 옷 있으면 찢어져. 더워요, 더워. 여러분, 이번 여름에 40도 넘었죠? 여기는 저것보다 더 뜨겁다. 그 지하기도 얼마나 덥겠어요? 부심이랑 같아.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게 돌이 부드러워요, 까칠까칠해요. 그런데 등이 어떻게 되겠어? 까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못을 이렇게 박는 게 편해, 이렇게 박는 게 편해. 이렇게 해요. 이 중력에 거슬려 일하는 사람은 힘들죠, 그렇죠? 이렇게 도둑해야 되는 거야. 잘못하다가 떨어지면 부러져. 그렇지.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탄광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목욕을 하러 딱 들어가면 이 깨끗한 물이 시꺼매집니다. 그럼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 물을 어떻게 해줄까요?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 물에 그대로 씻겨요. 목욕탕 물도 안 바꿔줘. 그렇지, 안 바꿔주지.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렇게 아까 그 강삼술 할아버지가 겪었던 북해도 오락가는 거고요. 하시마섬의 이야기들도. 자, 여기에 그 탄광촌에 있었던 분들의 사진을, 역사적 사진을 다 사진이 아직 남아있네. 여기 봐봐. 화차가 뒤집혔어.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까여있잖아. 여기. 보이난이 다친 사람, 들리난이 죽었다. 그죠? 이렇게 사람이 일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 보세요. 이 마차를 끌고 가는 이 사람의 눈동자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적어놓은 글귀가 있어요. 그들의 그 숙소에 있는데. 엄마 보고 싶어요. 한국어로. 배고파 못 살겠어요. 여러분 많은 나이에 잡혀가갖고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은 글귀가 엄마 보고 싶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이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 탄광을 넘어서 누룽지 주워 먹다가 넘어갔고, 금수가 뭐예요? 개, 돼지를 말하는 거지. 짐승 취급을 받듯이 사람을. 당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기르는 개가 있고, 일본 개보다 못한 조선징이 있다. 일본 개보다도 조선 사람을 낮게 취급을 했어요. 자, 이제 이거, 자, 여기 이제, 자, 지금 여기 어디인 것 같아요?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에 섬인데, 피지나 이런 섬이죠, 그죠? 섬인데, 조선인들 여기 데려와요. 그리고 뭘 시켜? 지금 뭐 만드는 거야? 시멘트. 이거 했어, 이거 만드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 방공호. 방공호는 어떤 데 쓰는 거예요? 비에 자, 이제 미국 비행기가 옵니다. 날아와. 오면 방공호로 숨어야 되지. 이 방공호 누가 만들었어? 조선 사람들이 만들었지. 일본이 들어가죠.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고 조선징은 출입 금지다. 들어오면 쏴 죽이겠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죠? 여기 보세요. 공습은 쏟아지는데 조선 사람이라고 방공호에 들여보내주지도 않아. 이렇게 그래 있다가 해방이 됐어요. 광복이 됐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한국 조선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몰라. 안 가르쳐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래가지고 거기 눌러 사는 사람들이 그냥 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김씨성의 사람이에요. 킹이라고 쓰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래갖고 머물러 살고, 그래서 다 흩어지는, 일본이 주둔했던 그 지역이 흩어져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2세, 3세를 살면서요. 그렇게 흩어져 사는 거예요. 저 저기에는 한국어 적혀있네. 자, 이제 우리가 역사적도 아픔의 한 현장이 일본군 위안소 컴포트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엔이 정한 그 공식 명칭은 섹스 슬레이브다. 성노예라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지. 아니, 이 아저씨는 나이 말고. 할머니, 김복덕 할머니가 올해 돌아가셨어요. 100살까지 사셨는데, 올해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영상을 증언을 남겨놨어요. 어떻게 잡혀갔는지. 대한민국의 최고령 최고령이었는데, 올해 돌아가셨어. 101살.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집회를 하고요. 일본군 위안소와 관련된 소녀상을 세우고. 있죠. 위안부를 기념하기 위한 게 그거잖아요. 소녀상.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강제로 달려들어. 그럴 적에 정말 기가 막혀요. 16세에 끌려가서 저항하다 무수히 맞아 고막이 터졌어요.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처였어요. 하루에 40여 명의 성노리개가 되었고요.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 못해 살았어요. 이게 이제 그분들의 증언입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역사의 진실이다. 그래서 할머니들 중에는요, 알코올이나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는 그런 거 없으면 못 버티니까. 그래, 눈만 뜨면 남자들이 덮치는데 40명이 줄을 서가지고 죽는 거지, 사람이. 죽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살아나야 되는데 제정신을 못 사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가 많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혼할 수 있었을까? 저 여자가 환양열에 저 여자 누구 위안부 끌려갔다 해. 정신대야. 이렇게 하면 결혼할까요? 못 할까요?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아이를 입양합니다. 입양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삶들을 이어가게 되죠. 이게 통영에 사셨거든요, 김복덕 할머니가. 죽기 전에 정말로 어디를 받고
자,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점은. 자, 이게 이제 위안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모양을. 지금 실제하고 있는 위안수는 없어요. 일본이 다 불태워 없애버렸기 때문에. 문서조차도 다 소각을 해버렸고요.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이제 잠시 다 앉아서 같이 자, 영상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그날의 기억. 이제 우리 거의 끝나가요, 이제. 방이 이것밖에 안 돼. 이 정도 방, 조그만 방에다가 쪽방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 이거는 영상을 그대로 좀 보면 됩니다. 앉고 싶으면 잠시 앉아도 돼. 영상.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 배가 이제 그 일본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해방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가 있는데요. 자, 여기 제일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 이 어린 소년도 어쨌든 이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이 소년이 5년 뒤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알아요? 6.25. 이제는 동족.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다른 나라 민족이 마찬가지인데, 동족끼리 서로 형제끼리 칼로 찌르고 총으로 죽이는 한국 전쟁을 맞아. 그래도 이제는 통일될 수도 있고 이제는 좋은 통일의 기운이 불고 있지만, 분위기가
그 아픔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였는가. 이걸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의 얼굴을 여기 맞춰보는 거예요. 내가 이 소년이고 이 사람이랑 어떨까? 여러분 맞춰보는 거예요. 여기 뭐가 적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죠. 그 사람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우리는 기억하자. 이제 잠시 앉아보세요. 여기서 앉아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되겠습니다. 잠시 앉아보세요.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강제 병합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비슷한 예가 역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랑 아우슈비츠 수용소 들어봤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혹시 들어봤나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의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그래요. 그걸 인종청소라고 표현을 굉장히 마음 아픈 표현인데 히틀러가 그 유태인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수많은 수용소들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대사관이 인정한 센텀에 가면 IS 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13층이었나요? 가면 이스라엘 문화관이 있고 거기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저희 관장이 저희 선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역사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가장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히틀러에게 대학살을 당했던 그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웠고 가장 아팠던 시간. 그 시간을 기념관을 만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픈 추억이잖아. 트라우마가 있고 고통의 추억이잖아. 멀쩡한 사람이 잡혀가서 가스실에서 죽어나오잖아요. 왜 그것을 기념관을 만들고 기억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 센텀에 있는 이스라엘 하우스 문화관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홀로코스트 기념관 안내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프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살아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문학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철학을 만들었어요.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 이런 거 보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28명 중에 1명 살아남아요. 들어가면. 근데 자기가 사람들이 보니까 고통 때문에 죽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죽더라.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유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로고 테라피라는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안내의 일기는 문학의 작품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노벨 문학상을 못 나올까? 유태인들은 한 20-30%가 노벨 문학상을 노벨상을 차지해요. 왜 우리에게는 못 나오고 있을까? 현대의 역사까지만 해도요,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친일본적이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없는 것으로 하자 일본과 불가역 조약. 불가역 조약이 뭐예요? 다시 바꾸지 않겠다. 그걸 조합을 하고 왔어요. 정부 자체가 친일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시대 역사적 아픔을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깔아뭉개는 거예요. 왜 일본을 자꾸만? 왜냐하면 친일파 후손들이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일파에 관련된 사람들이 역사학자를 하고 있고 대학 장장을 하고 있고 나라의 정권을 다 잡고 있으니까 일제시대의 아픈 이야기 꺼내면 다 사장을 시켜. 하지만 우리 시대는 여러분이 그 역사적 아픔을 문학과 철학과 예술로 성화시킬 수 있는 아픔이 깊은 만큼요,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사랑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그걸 만들어냈어요. 우리도 고통의 역사였지만 그 고통을 아름답게 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세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는.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 여성이요 한 재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을 수용했던 그 감독했던 그 사람을 비밀 경찰들이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이 오스트리아에 가서 찾아냈어요. 많은 사람들 가스실로 보내고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전범재판소에 딱 세웠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이 못되게 생겼거나 꿀이 났거나 얼굴이 찢어졌거나 칼라 있는 사람이에요. 착한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야. 표정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수백만 명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느냐. 당신의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받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그런. 왜 그러냐. 나는 공무원이었어요. 국가가 시키고 히틀러 정권이 이야기할 때 나는 거기에 충실하게 하는 게 나의 직무였어요. 그리고 도리어 유대인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머리가 돌아간다. 돌아요. 이 사람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자동차에 배기가스에들 입에 집어넣고 사람 엉 해가지고 사람을 가스를 죽였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했겠네요. 내가 독가스를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고 목욕탕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죽게 만들어줬으니 내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하는 걸 한나 안 했지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처박책을 적게 됐죠. 악의 표범상이 되었어요. 악마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시킨 대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윤동주 시인처럼 양심이 그리끼고 아니면 하늘 우러러 한눈 부끄러움이 없기를 사는 게 아니라 권력과 힘에 의해서 시킨 대로 내가 무조건 했던 사람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시켜서 했을 뿐이에요 했는데 사람들이 다 죽인 거야. 자기는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일본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분들한테도 내가 이런 이야기해요. 일본 사람들은 참 착하고 좋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나쁜 사람 없어요. 길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요.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절대적 권력에 굴종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권력에 대해서 나쁜 짓을 시켜도 착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저항을 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는 절대 일제 신사참배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서기 수 없다. 이런 게 안 나오고 풍칼 앞에서 권력 앞에서 순응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피해요. 왕따를 시키는 친구가 있어요. 그 학교에 짱이 있습니다. 자기 꼬봉한테 시켜요. 쟤 가서 왕따 시켜요. 그럼 얘가 봤을 때 이 애를 왕따 시키면 되겠어 안 됐어요? 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학교에 통이 시켰으니까 우리 학교에 짱이 시켰으니까 난 저를 괴롭힐 거야. 그러면 이 친구에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없으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아히히만이라는 이 히틀러의 수하였던 이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는 죄, 무조건 행동하고 저항하지 않는 죄, 평범한 악의 평범한 걸 고발하는 책을 적게 돼요.